안녕하세요. 네. 대성이 특공부의 원주희라고 합니다. 강의 딱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신 게 쉽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들어오기 전에 지열 쪽 잠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조금 제가 코어프에서 있다 보니까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지열은 그 땅속의 온도가 항상 일정해요. 땅속의 온도가 150m, 200m 정도 이렇게 땅 밑으로 들어가면 온도가 한 15도, 20도 정도 항상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150m. 구멍을 뚫어서 여름철에는 물이 차갑잖아요. 15도, 20도. 차가운데 이게 이제 냉방을 하려면은 에어컨 같은 것도 보면은 집에서 에어컨 같은 거 보시면은 안에는 차가운데 바깥에 이제 시야기 같은 게 있어서 거기 뜨거운 바람이 나가잖아요. 그 뜨거운 거를 땅속에다 버리는 거예요. 실내에서 그 차가운 거를 뺏어가지고 땅속에 그 뜨거운 거를 버리고,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그 반대로 하는 겁니다. 겨울철에 땅속 온도가 15도, 20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을 해서, 온도가 따뜻한 물을 이용을 해서 히트펌프라는 게 15도, 20도 되는 그 물을 가지고 한 45도, 50도 이렇게 물을 만들 수 있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물을 45도, 50도 이렇게 만들어서 급한도 공급하고 난방도 공급하고 그렇게 하는 게 통상적인 이제 지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열이라든가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는데, 지금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건 이제 주택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일반 주택에 그런 지열이라든가 아니면 태양광은 이제 햇빛을 돌려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주택에 쓰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장려를 하고 있고요. 그 하게 되면 이쪽은 지원금도 나오세요. 보통 이제 지열 같은 경우에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 비용이 한 2,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원금 나오는 게 한 40%에서 50% 정도 나오세요. 그러면은 2,500에 한 50% 따지면 한 1,300만 원 정도, 1,200, 1,300만 원 정도 이제 부담이 되시는 거고요. 이게 이제 기름을 안 떼시고 시내보다는 약간 농촌이나 이런 데 좀 더 적합하긴 한데, 그렇게 되면 전환 금액이 좀 많으셔서 아마 투자하신 사업비 1,200만 원 드신 경우 뽑으시려면 한 5년 이내 정도 되시고요.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원금이 보통 전체 주택 같은 경우에 일반 주택이 3kW 정도 쓰시거든요. 3kW 쓰시면 이게 한 1,200, 1,300 정도 드실 것 같고요. 그것도 이제 반전도 지원 나오시면 600, 700, 600 정도 되시면 설치하실 수 있으시고, 그것도 이제 상업 투자 계획시간 한 5년 이내 이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에너지 관련된 하는 것 이외에 또 별도의 태양광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어떤 지원금을 형태로 해서 또 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에너지 진단 보고서죠. 에너지 진단 보고서. 에너지 진단 보고서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시설에 대해서 보고 나서 이런 시설들이 이제 어떤 좀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통 이제 에너지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통상적으로는 에너지 진단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는 게 통상적인 경우고요. 그럴 경우에는
관련된 어떤 법률이나 규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쭉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에너지를 하고 있으니까 에너지와 합리화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는 이제 뭐 어느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에너지 관리 기준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리 기준에는 저희가 많이 듣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름철에 실내 온도는 몇 도를 유지해야 되고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는 몇 도를 유지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에너지 관리 기준이라는 데 또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 관련해서는 진단 운영 기준이라는 게 또 별도로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진단 운영 기준에 진단은 어떤 항목으로 좀 진단을 해야 되고 보고서는 어떻게 좀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기본적인 틀은 에너지 진단 운영 규정에 나와 있는 진단 보고서 작성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진단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죠. 진단을 하고 진단 보고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요. 뭐 경영상의 부분들하고 뭐 설비나 이런 부분들 좀 나눠서 한다고 하면 일단 뭐 건물이나 가게 이렇게 주인 입장에서 보면 뭐 에너지 진단을 해서 진단 보고를 받게 되면 경영에 도움이 되겠죠. 뭐 에너지를 주니까 경영에 도움이 되고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를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겠다라고 어떤 에너지 절감에 대한 마인드 이런 부분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설비나 이런 부분 측면에서는 진단을 통해서 이 장비나 아니면 어떤 시설들이 뭐 오래됐으니까 뭐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장비를 바꿨으면 좋겠다든지 라는 부분들을 해서 그 부분에 어떤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적정하게 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체 시점이 됐을 때 바꿔야 될 시점이 됐을 때 바꿔주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진단 보고서도 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좀 진단 보고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시설 현황, 뭐 예를 들면 조명이 몇 등이 설치가 돼 있고 수량 그게 이제 현관등이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배경등이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하고 사용 시간 이런 부분들만 받아서 봐서 그 부분들로 해서 효과가 어떻게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간이 진단 보고서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진단 보고서는 간이 진단 보고서는 이제 그런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 갖고 말씀을 드리는 보고서고요. 정밀 진단 보고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형광등이면 형광등의 전기가 몇 킬로와트가 좀 쓰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측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예를 들어 LED로 바꿨을 때는 몇 와트가 준다라고 해서 어떤 장비나 전 시간에 쭉 설명드린 대로 어떤 장비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진단을 해서 측정을 해서 그 측정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내는 부분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진단 보고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 보고서보다 좀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통상적으로 사업 제안서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사업 제안서는 이제 진단 보고서가 나온 걸 토대로 해서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사업은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업 제안을 좀 해드리는 부분들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들으셨겠지만 서울시 기후변화 기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시설에 대해서 좀 약간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책 자금의 이런 부분도 쓰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합리화 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업적인 방안까지 다 제시를 해드리는 부분들이 이제 사업 제안서가 될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찾아가거나 진단 보고서를 내서 사업 제안을 내고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그때 이제
정밀 사업 설계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뭐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 뭐 등을 몇 개 교체하는데 재료비, 등 기구 비용은 얼마나 들고 그걸 공사를 하는데 이제 공사비는 얼마나 들고 이렇게 해서 도면이 필요하게 되면 뭐 도면도 좀 그려다 내고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하는 게 사업 제안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안서나 이런 부분들은 좀 구분들이 이렇게 좀 되고요. 이 부분에 좀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면담을 한다거나 이럴 때 서로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오해를 하게 되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제 에너지라고 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오해를 사면 안 돼서 몇 가지 진단보고상에 기준을 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일반 소형 점퍼나 이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일단 대형 건물 이럴 때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 투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낸 게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시를 해야 되고 부가세가 포함되면 어떻게 부가세 10%가 올라가는 거니까 왜 이렇게 많이 들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투자 측면에서 좀 명시 기준을 좀 잡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 효과라는 부분들을 좀 나타내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전기 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부가세가 또 들어가요. 통상적으로 진단보고서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투자비도 그렇고 저희는 민간을 상대로 하니까 투자비도 그렇고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 이런 민간 기업이나 이런 부분 상대를 할 때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투자비도 그렇고 에너지 단가, 전기요금 단가나 연료요금 단가도 부가세가 제외된 부분들로 이렇게 보통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시간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의 사용시간이 10시간 실제적으로 쓰는데 제한 보고서 낼 때 12시간 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오해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를 해서 좀 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사용시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면담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할 수도 있겠지만 진단보고서상의 어떤 측정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건물은 얼마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로 정하는 방법, 이렇게 몇 가지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 내용으로 좀 들어가면요, 좀 앞에 좀 얘기가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드릴 거는 에너지 진단의 범위하고 진단의 단계 및 세부 진단 내용, 다음엔 진단보고 작성 방법, 기준 이렇게 세 가지 챕터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진단은 전 시간에도 좀 말씀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진단 분명 규정이라는 곳에 에너지 진단은 어떤 항목으로 좀 진단을 해라 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건물 공간 건축물, 난방 극탕이라고 해서 건축물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구조체 열 관리라고 해서 창문이나 어떤 벽이나 이런 데에 이런 부분이죠. 여름철이나 그러니까 겨울철이나 이런 데 보면 실내가 따뜻하게 하고 바깥은 차가우니까 따뜻한 부분들이 바깥으로 막 나가잖아요. 얼마큼 나가느냐라는 부분들이 열 관리율인데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좀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난방 및 급탕 설비라는 부분들인데 난방은 말 그대로 이제 겨울철에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보일러를 한다든지 그런 시설들. 급탕 설비는 따뜻하게 쓰는 설비들, 그런 설비들을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에너지 진단 범위 해당이 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냉방 및 공조 설비, 그다음에 수배전 설비, 동조 설비, 진동 설비 이렇게 쭉 있는데요. 냉방 설비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 가정집에 에어컨 설비겠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선풍기 이것도 냉방 설비고요. 근데 건물에서
내부에서는 이제 냉방 설비들이 좀 냉방이나 건조 설비들이 좀 틀리죠. 그러니까 냉방은 그 통상적으로 이제 큰 아주 대형 냉동기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쉽게 생각하면 에어컨 같은 게 큰 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냉방 설비들이 있고 공조 설비들도 저희는 선풍기를 가정에서 틀잖아요. 근데 건물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조기라고 해서 좀 따뜻한 바람이나 차가운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설비들이 있어요. 그런 설비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이 통합해 진단 포함이시고요. 수배전 설비는 전기를 쓰고 있잖아요. 전기를 쓰고 있는데 이 전기가 뭐 한전에서 보내준다고 그냥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 전기를 어떤 건물이나 저기 보내주면 저희가 쓸 수 있게 적정하게 예를 들어 한전에서는 22,900V라고 아주 높은 전압으로 보내주면 건물에서는 보통 380V 정도나 220V를 쓰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바꿔주는 시설들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들이 좀 어떤 게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진단 범위로 잡고 있고요. 동력설비나 전용설비 같은 경우 동력설비는 그 건물 쪽 같은 경우에는 그 냉방이나 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따뜻한 바람이나 찬바람을 불어 넣어주니까 그걸 불어 넣어주려면 그 선풍기에 모터가 돌아가듯이 이제 모터들이 있어야겠죠. 모터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찬물이나 그 뜨거운 물을 보내줘야 공조기라는 데에서 따뜻한 바람과 찬바람을 보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따뜻한 물과 찬물을 보내주는 설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력 설비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조모설비는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거죠. 조모 설비 이런 부분들을 중요 설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들이 진단 범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단 보고서를 내려면 좀 여러 가지 좀 절차가 좀 필요하죠. 진단 보고서를 그냥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사전 조사라고 해서 그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연간 전기를 얼마큼 쓰고 계시는지, 또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들 쓰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건 이제 에너지 이용 시설, 에너지 이용 시설이나 에너지 요금 이런 부분들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어떻게 뭐 냉방을 하고 있는지 난방을 하고 있는지 그 냉방이나 난방 시설들 이런 부분들 하고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전 조사를 통해서 그 저희가 어떻게 어떤 설비를 개선을 하려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조사만을 가지고 진단 보고서를 내는 부분들이 이제 간이 진단 보고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보고서를 할 때 단계를 보면 이제 사전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전 조사 내용을 통해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진단을 통상 하게 되죠. 그래서 진단을 해서 뭐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하게 되는 게 좋은 건지만 진단을 하고 나중에 보고서 작성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사전 조사는 이렇게 하시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사전 조사를 하려면 뭔가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하는 게 좋을 건지라는 부분들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사전 조사표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 쪽에 말씀하실 때 이런 양식을 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이제 건물의 현황은 어떤지, 면적은 어떤지, 층은 몇 층이신지, 그다음에 뭐 전기를 담당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열을 담당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이런 부분들, 현황의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받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 현황, 뭐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알아야 뭐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좀 알 수 있으니까 사용 현황 좀 자료를 좀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 금액, 뭐 양만 아는 게 아니라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받게 되고 전력 부분들은 이제 그 주택용 가정에 쓰시는 부분들은 이제 큰 상관이 없는데 그
건물이나 이런 쪽은 이제 기본 요금이라는 게 있어서 전기 여름철에 이제 그 기본 요금이라는 거고요. 여름철에 이제 전기를 많이 쓰시니까 한 순간에 보통 15분이는 정도의 시간을 얘기하는데 15분 순간에 전기를 얼마큼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한전에서는 그걸 가지고 1년 연체자 기본 요금이라는 걸 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조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쭉 얘기했던 대로 어떤 현황들, 시설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변환경통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조사표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가 쭉 말씀드린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조사해야 될지 부분들이. 그래서 양식이 보통 그 사전조사표 양식을 보면 하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물은 이제 어떤 건물인지,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는지, 층수는 몇층인지,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하고 관리는 어느 분이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진단보고서를 쓸 때에 서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가동시간이잖아요. 그 가동시간은 좀 되시는지 평균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연간 그 에너지 사용량이 어떻게 되시는지라는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조사를 하게 되냐면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설을 교체를 하고 개선을 했을 때 에너지 절감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설명을 드릴 때 아까 말씀드린 가동 시간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단가, 전기요금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도시가스나 연료 부분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단가나 이런 부분들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식부터 정해놓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단가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서로 오해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건 이제 금액들 얼마나 쓰고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아까는 이제 전체적인 상황이고 전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변압기라는 부분들, 한전에서 높은 전압이 오면 그거를 쓸 수 있게 380V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변압기들이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라는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건물 쪽 기본 요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 요금들이 현재 이 건물에서는 얼마큼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부분들을 사전조사를 통해서 서로 이제 진단하기 전에 조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에너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월별 어떻게 쓰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월별 조사를 하게 돼서 향후에 그 진단 보고서를 낼 때 그 월별 사용 시간이나 아니면 어떤 가동률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에어컨도 얘가 100평을 냉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에어컨인데 얘가 능력이 100평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100평을 계속해서 100%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100%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깥의 온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90% 정도 에어컨을 운전을 하게 되고 어떨 때는 50% 정도 운전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월별 사용량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정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월별 사용량 이런 부분들을 쭉 조사를 하게 되죠. 변압기 현황, 아까 수변 설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황을 알기 위해서 양식에 대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공격설비도 마찬가지고요. 보일러, 냉온수입 부분들, 공조기, 팬, 조명 현황 쭉 조사하게 됩니다. 사전조사표라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단을 해서 진단 보고서를 내야 되니까 어떤 시설들이 어떻게 되어 있으신 건지, 전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으신 건지, 사용량이나 사용료는 어떻게 되고 계시는 건지, 연료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쓰고 계신 건지 하는 부분들을
조사를 하기 위한 양식이다. 그러니까 현장 진단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양식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조사 사전조사표나 이런 조사된 양식만 가지고서도 진단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내실 수 있으세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간이 진단보고서 통상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현황이나 사용 시간이나 에너지 단가 이런 부분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조명 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간이 진단 보고서만 가지고 이런 사전조사표만 가지고도 어떤 결과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를 낼 수도 있어요. 쉽게 전등이 100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가동시나 이런 부분도 제가 조사를 했고 전기요금이 얼마 같은지 조사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바꿨을 때는 절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내실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가지까지가 사전조사나 현황조사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사를 받았으면 현실적으로 이제 진단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 말씀 들으신 대로 특정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현장 진단을 하죠. 현장 진단을 해서 실제적으로 조명 같은 경우에 형광등이 몇 킬로와트라는 몇 와트 소비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냉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스를 얼마큼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냉동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장비이기 때문에 어떤 효율이나 성능이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장비가 원래 처음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100이라는 게 들어가면 난방을 하기 장비가 그냥 100이 들어갔다고 100이 나오면 안 돼요. 100이 들어갔는데 이 장비가 90% 정도는 능력을 발휘했을 그런 장비였다 생각한다고 하면 그 부분 이제 쓰다 보면은 장비 시설들이 오래 쓰시게 되면은 자꾸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90이 아니라 80 정도밖에 안 된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현장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비별 에너지 사용 현황,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 한 건물에 도시가스라는 부분들이 100이라는 부분, 100을 썼다, 100을 썼는데 설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난방용 급탕용, 그러니까 따뜻한 물, 건물에서 따뜻한 물을 쓰기 위해서 쓰는 이제 보일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따뜻한 물 때문에 보일러 부분들이 보일러가 얼마큼 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름철에 아까 전 시간에 말씀하신 것 같은 가스를 가지고 또 냉방을 하는 시설들이 있을 수 있어요. 냉방 시설에 대해서 가스가 얼마큼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도시가스 쓴다고 해서 다 이런 시설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취사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비별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는 부분들이 이제 현장 진단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동력 설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기 부분들을 따진다고 하면 조명 설비 쪽에서 전기를 얼마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펌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기를 얼마큼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현장 진단이죠. 현장 진단에서는 그런 상황을 좀 분석을 하고 분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검토되는 부분이 현장 진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선을 했을 때 투자비가 어느 정도 들고 절감 효과가 어떻게 되고 상황비가 어떻게 되는, 투자비의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라는 부분들까지 포함이 되죠. 그 부분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현장 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보면 이제 건물이나 이런 쪽 보면 특히나 이제 열 부분, 그러니까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들, 열을 쓰는 부분들이 저희가 열 부분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전기 부분이라고 하면 전기를 써서 전기를 사용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형태, 그러니까 조명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기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장 진단을 할 때 이제 열 부분은 크게 쓰시는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일러, 냉동기, 이런 쪽 팬 펌프 같은 경우에 어떤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 쓰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로 크게 보면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진단을 할 때 보일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운전이 되고 있는지, 각 월별로 몇 시간 운전하고 있고, 부하율, 이 장비가 100% 성능이 있으면 100% 성능대로 운전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90% 능력을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장비가 처음 나왔을 때 새 제품일 때하고 비교해서 얼마만큼 성능이 떨어졌는지 하는 부분들도 현장 인단에서 하게 됩니다. 네, 냉동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운전 현황이나 효율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팬이나 펌프류도 똑같이 이제 그런 상태들을 현장 인단에서 분석을 하게 되죠. 조명 설비들도 저희가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쓰고 있고 그 부분들이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라는 부분들을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현장 진단입니다. 그래서 조명 부분들도 실제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전등률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등이 100개 달렸다고 해서 항상 100개를 다 쓰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100개 중에 통상적으로 50개만 쓰고 있다든지, 요즘에 이제 한등 쭉 열이 있으면 한 열은 켜고 한 열은 끄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전등률 사용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등이 얼마만큼의 전기를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하게 되죠. 피크 부분들은 피크가 1년 12달 기본 요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피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분석을 좀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기요금 고지서에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자세히 좀 나타나 있고, 그래서 그 월에 얼마만큼의 피크가 썼고 피크가 적용되는 거는 몇 킬로와트라는 부분이 정기요금 고지서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하게 되고요. 변압기 부분들은 저희가 변압기가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게 실제로 필요한 게 이 변압기도 이제 장비랑 똑같거든요. 변압기가 대기라는 부분들을 전기를 변환해서 공급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게 그 변압기별로 전기를 쓰는 부분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변압기는 그래서 조명 쪽으로 쓰고 있고, 두 번째 변압기는 팬이나 이런 쪽에 쓰고 있고라고 하게 되면 그게 각 쓰는 양들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변압기가 능력은 100인데 실제로 쓰고 있는 거는 한 20밖에 안 쓰고 있고, 두 번째 변압기는 능력은 100인데 쓰고 있는 거는 30밖에 안 쓰고 있다라고 하면 실제 두 개를 합쳐도 5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시설은 변압기라는 건 두 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변압기라는 게 능력이 100이면 한 70이나 80 정도 쓰는 게 가장 효율이 높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하나로 바꿔서 한 개만 쓰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 조사를 하게 되죠. 냉방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게 되면 어떻게 개선을 할지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되죠.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부분들을 알아야 이런 부분들을 진단 보고서에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되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보일러 부분들은 장비가 좀 설치되신 지 오래되셔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체를 하셔야 될 시점들이 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보일러는 10년 정도 이상 되시면은 이런 부분을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개선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대형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일러의 효율을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어요. 그런 설비들을 더 부착을 하시는 게 좋겠다. 부분들을 제안을 하신다거나, 그 다음에 냉동기 같은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냉동기가 오래됐으면 냉동기를 신제품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건물 같은 경우에 냉방을 하시는 방식이 보통 이제 전기를 쓰셔서 냉방을 하시는 방법이 많은데, 이 부분이 전기가 아니라 도시가스, 가스를 써서 냉방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 가스가 이제 가스 공사, 저희는 이제 가스를 사오잖아요. 가스를 사오는데 가스 공사에서 이 가스를 사온 거를 각 도시가스 회사에 주고, 그 도시가스 회사가 저희 집에도 가스를 공급해주고 건물주에도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가스 공사는 항상 일정한 적정량을 항상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미국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름철에는 가스를 좀 잘 안 쓰거든요. 전기로 냉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가스 공사나 이런 도시가스 회사에서 여름철에는 가스비를 낮춰줘요. 좀 싸게 공급을 해줘요. 겨울철에 예를 들어 한 1,000원 단위당 쉽게 보면 단위는 좀 틀린데 이해하시기 편하시게 리터당 1,000원에 판다 겨울철에. 그다음에 여름철에 리터당 50원 이렇게 500원 1,000원에 팔게 되면 500원 이렇게 팔기 때문에 그런 가스를 이용해서 하는 냉방 설비들을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건물 쪽에서 제안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를 가지고 냉방을 하더라도 냉방이 피크가 걸린다는 게 항상 매스컴에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전력 피크가 모자라다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밤에는 전기가 좀 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심야 전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는 통상적으로 저녁 9시부터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0시간 정도를 심야 시간대라고 얘기하는데, 심야 시간대는 또 전기를 싸게 줘요. 지금 건물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1kW당 전기요금 단가가 연평균을 따지게 되면 130원, 높은 곳은 150원 정도까지 되는데, 심야 쓰실 때는 전기요금 단가가 지금 좀 오르긴 했는데 한 60원, 70원 이렇게 한 반 정도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싼 전기를 이용해서 밤에 찬물이나 아니면 얼음을 올려놓고 그거를 주간에 실제 냉방 필요할 때 쓰시는 설비들로 제한을 해야 되는 냉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꾸면 에너지 절감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공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렇게 있는 공간에 어떤 차가운 바람이나 따뜻한 바람을 공급해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비들이 좀 들어가요. 그런 설비들, 좀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실내에 있으면 좀 머리가 어지럽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바깥에 신선한 공기가 양쪽으로 들어와야 이렇게 공기가 좀 순환이 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져서 좋은데, 이게 바깥에 공기가 들어오면 그 부분만큼 여름철에는 좀 차갑게 해줘야 되고 겨울철에는 또 뜨겁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기 부분들을 바깥으로 일정 부분 내보내고, 실내 있는 공기를 일정 부분 내보내고, 또 바깥에 있는 공기를 안쪽으로 들여오는데, 내보내는 게 다 에너지를 버리는 거니까 내보내는 공기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공기하고 서로 이렇게 열을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장비를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냉방이나 난방을 할 때 항상 팬이라는 것도 바람을 100이라는 부분들을 넣어줄 수 있다고 하면 항상 100이라는 바람이 넣어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내의 온도에 따라서 우리 선풍기 단수를 조정하잖아요.
더울 때는 3단 키고 그 다음에 2단 키고 1단 키는 것처럼 어떤 그 팬이 돌아가는 그런 속도를 조정해주는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안하게 되고요. 펌프류도 고효율, 그러니까 효율이 좋은 펌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제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 그 자동 제어, 빌딩 에너지 먼트 시스템을 빌딩 에너지 밸런스 통상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제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신재생, 지열이라든가 태양광 이런 부분도 제어한다든지 제안을 하게 되죠. 그 자동제어라는 게 건물 에너지 진단이라는 건물 그 자동제어라는 게 여러 가지 좀 좋은 점이 많은데 사람의 습성이라는 게 지금 통상적으로 이제 자동제어라는 거는 몇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이 설비에 에너지가 얼마큼 들어가고 있다 라는 부분만 나타내더라도 그 사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만큼 쓰고 있으니까 좀 절감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이 시간에는 100이라는 부분들의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100이 아니라 110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면 이제 뭔가의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라는 부분들만 보더라도 5% 정도는 에너지가 준다. 크게 얘기하면 10%까지 에너지 준다라고 이렇게 통상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자동제 설비들 건물 쪽 연안건물에 제안하게 되고요. 조명 쪽은 지금 많이 쓰시는 LED라든가 피크 제어, 최대 수요를 이런 부분을 제어하는 방법, 변압기 이런 부분들이 전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는 게 크게 이제 에너지 진단 보고서의 단계가 되겠죠. 보면 이제 쭉쭉 정리하게 되면 처음에는 사전 조사를 하죠. 현황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 진단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쓰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로 현장을 하게 되고 그거를 근거로 보고서나 진단보고 작성하는 부분들이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단계를 배워서 진단보고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 이제 진단보고서 작성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게 좀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진단보고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에너지 진단에서 규정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가 앞에 세 단계 밟아가는 거대로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진단보고서라는 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 이제 저희가 사전조사표나 이런 분들 진단 조사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반 현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라는 부분들을 진단 보고서에 작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단을 하게 됐으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LED를 바꾸면 좋다든지 아니면 어떤 설비들을 바꾸면 좋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한 번에 좀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하는 부분들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그 이제 종합해서 좀 작성을 한 거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이 아이템 LED를 바꾼다고 하면 LED는 왜 좋습니다. 어떻게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이 어떻게 됩니다. 하고 바꾸실 때는 투자비가 얼마나 듭니다. 하고 계속 좀 상세하게 써주시는 부분들 이렇게 세 단계로 똑같이 한 세 단계 정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넣는다고 하면 LED가 어떤 거다든지 아니면 설비가 있는 부분들은 어떤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첨부설비 이런 부분들로 써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일반 현황을 보면 제가 사전조사표에 썼던 대로 건물은 어떤 건물이고 어디에
소재가 어떻게 돼 있고 목적은 어떻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 설비들은 어떤 설비들이다 라는 부분들을 진단 보고서에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양식을 보면 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업체명은 뭐 000 리조트였다. 그다음에 주소는 뭐 서울이니까 서울시 어딘가 주소였다.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셨고, 그다음에 뭐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간 그 건물들이 쓰고 있는 거는 뭐 며칠을 쓰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사용 시간은 연간 어떻게 쓰고 있다든지, 저희가 또 진단을 하고 또 제안할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그 전기를 담당하시는 실질적으로 어떤 분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좀 정확히 있어야 되면서 전기를 담당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고 열을 담당하시는 분, 설비를 담당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고 이런 현황들을 저희 진단 보고서상에 쓰게 되죠. 그리고 그 연료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라는 부분들을 작성을 하게 돼요. 연료 종류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뭐 주사표에서 받으신 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연료가 뭐 연간 뭐 얼마큼 쓰고 있는지 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런 연료들이 그 에너지 단가는 얼마큼 되는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리터당 95면 이렇게 그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전기는 얼마큼 연간 쓰고 있고 전기요금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의 그 현황을 일반 현황 자료에 써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도표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일반 현황 부분들을 작성을 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3개년의 그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의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 도표로 나타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절감 계속 좀 많이 하시나 봐요. 여기 같은 경우에 2010년도보다는 2011년, 2009년도보다는 2010년도, 그다음에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절감을 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말씀하실 때, 지금 실제로 절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부분보다는 더 절감되는 항목을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 피크 전력, 기본 요금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는 이제 특이하게 이제 리조트다 보니까 스키장이 있는 리조트였어요. 이 도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는 스키장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어떤 제설, 눈을 만드는 그런 장비들을 좀 많이 쓰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인원 스키 타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철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시는 곳이었었는데, 이렇게 그 전력 피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도표로도 작성을 하게 되죠. 일반 현황에서는 그런 그 건물 현황이라든가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라는 부분들, 담당자는 어느 분이신지, 그다음에 에너지 단가 어떤 부분인 건지라는 부분들을 통상적으로 현황에 쓰게 되죠. 그다음에 요건 이제 공조기가 어떤 설명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조사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진단보고서에 작성을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써주실 게 이제 저희가 그 사전조사표 갖고 현황조사도 하고 진단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진단을 하고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이 됐다고 하면 그걸 종합을 해서 뭐 그렇잖아요. 그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눈에 이거를 다 하게 되면 이런 시설을 바뀌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지? 라는 부분들을 좀 한눈에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서 쓰게 되는데, 그런 결과를 종합해서 쓰는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는 전체적으로 그 어떤 시설들을 개선을 한다라고 써주시고, 그 시설들이 얼마큼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절감금액은 얼마큼 된다라는 부분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자세히는 쓸 수 없어도 뭐 어떤 한 항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개선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요약해서 써주시는 부분들이 진단 결과 종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위에서 보니까 좀 잘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종합표를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이제 그
외적인 부분들은 뭐 보일러 부분들이 이제 어떤 항목으로 개선하시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한눈에 익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일러 연료 부분은 절감이 어느 정도 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 그러니까 그 건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 에너지가 여러 군데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 에너지 중에 그 이런 보일러 부분들이 절감되는 부분들은 몇 퍼센트 정도 되십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절감금액 얼마, 투자비 얼마, 투자 비용이 얼마 이렇게 그 한 시트에 정리를 하는 부분들이 진단경과 요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만 딱 봐서는 이제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항목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한 번 더 통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일러의 그 공기비라는 부분들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항목이었는데, 그 보일러가 그 가스가 그 연소가 되는 게 타는 게 그냥 가스만 갖고 타는 게 아니거든요. 가스가 타려면 이제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산소라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산소가 그 가스 대비 이제 얼마만큼의 그 산소가 들어가야 가장 효율이 좋냐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상적으로 저희가 공기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공기비를 적정하게 좀 조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 어떤 사항들을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현황의 문제점은 그런 공기비가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좀 높아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적정하게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맞췄을 때 에너지 절감 금액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맞춰주기 위해서는 투자비가 어떻게 안 든다. 그리고 회수기간 몇 년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히트펌프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문제점들이 있겠죠. 저희가 좀 요약하는 부분들은 현황비 문제점, 개선 방안, 개선 효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끝에 가서 개선 방안 요약하실 때 똑같으세요. 이런 틀로 들어가는 경우는 요약하는 부분들이니까 현황비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온수를 만들기 위해서 따뜻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가스를 얼마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버리는 열들이 많이 있어서 그 버리는 열이 얼마만큼 된다. 그래서 그런 열을 이용을 해서 그 온수를 공급하게 되면 얼마만큼 에너지가 준다는 부분들로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LED로 바꾸는 부분들, 개선 항목은 고효 조명 LED로 바꾸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그 형광등 타입을 쓰고 있어서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LED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개선 방안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개선 효과가 어떻다. 유도등, 그다음 유도등도 이제 형광등 쓰시는 유도등이 많으시거든요. 저희 지금 여기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대표하십시오. 유도등도 LED로 많이 바꾸는데 그런 LED로 바꿀 때 어떻다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진단 보고서 상에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다라는 부분들로 요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제 썼으면 요거만 갖고도 이제 그 받아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정확하게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보고서상에 쓰시는 부분들이 이제 세부 개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서 좀 에너지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써주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약 부분에 저희가 쭉 썼잖아요. 현황 문제점, 현황은 어떻고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썼고, 그 다음에 효과가 어떻다라고 썼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풀어서 쓰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가지를 얘기하게 되면 히트펌프라는 부분도 아까 봤잖아요. 우리 그 계산 요약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내용을 지금 자세히 이렇게 보실 필요 제 생각에 없으실 것 같아요.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건물 내 온수를 공급하기
지역의 따뜻함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가스를 이용해서 공급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백화점이다 보니까는 그 백화점에 쇼케이스가 많잖아요. 그 사건 생선 들어가 있고 마스크림 들어가 있고 그런 그 냉장고, 큰 냉장고죠. 큰 냉장고들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도 이제 그 차가운 거를 계속 뜨거운 거를 빼서 차갑게 만든 거니까 그 뜨거운 걸 막 버리거든요. 그 버리는 열들이 좀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히트펌프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절감 금액은 어떠라고 이렇게 쭉 써주시면 돼요. 전동기 같은 부분도 전동 같은 부분들 어떤 마이크가 잘 안 나와서요. 전동기 같은 부분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뭐 개선 전에는 장비 효율이 안 좋다든지 이렇게 좀 말씀하시면 되고요. 개선 후에는 이거를 고효율 장비 좋겠다. 그다음에 기대 효과는 그 기존의 전동기 모터들하고 고효율 전동기라고 해서 그 효율을 높인 그런 전동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바꿨을 때 어떤 에너지 절감 효과가 어떤 부분들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그 진단 보고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전조사표를 가지고 일반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쭉 그 쓰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진단 결과 요약을 하시고 요약된 부분들을 좀 더 풀어주셔서 설명을 하시는 게 진단 보고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전체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은 좀 더 나중에 어떤 항목별로 이렇게 좀 보시면 그런 항목에 맞게 진단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진단 보고서 관련해 쭉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간 절감액이요?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그 부분은 안 나오죠. 지금 이 계산하는 부분들은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서 계산하는 부분들은 시험 문제에 안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그 저희 진단 보고서 쓸 때 그 단계가 있잖아요. 약간 그 사전조사표를 가지고 사전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 진단을 하고 현장 진단을 할 때는 그 어떤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들 하고 그 현장 진단을 가지고 저희가 진단 보고서 쓰잖아요. 그래서 그 진단 보고서를 쓸 때 또 어떤 항목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지라는 부분들이 또 진단 보고서 쓸 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진단 보고서로 일반 현황에는 어떤 부분들이 일반 현황에 좀 쓰여진다 라는 부분들, 그 진단 결과 요약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에너지 항목에 대해서 그 요약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고 뭐 그 항목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요약본, 현황 및 문제점, 그다음에 개선 방안, 효과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부분들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설명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진단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단계별로 아셔야 되고 활동하셔야 될 사항들하고 보고서를 쓰실 때 그런 목차나 단계별로 어떤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좀 하신다고 하면 뭐 시험 문제는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다른 부분 없으신가요?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내용이 좀 어려우신데 한 가지만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 조사, 사전 진단, 그다음에 현장 진단, 보고서 및 작성, 그리고 보고서 작성할 때는 일반 현황을 좀 요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선 방향을 좀 종합해서 종합표를 쓰고 그 종합표를 쓴 거를 가지고 상세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쓴다 이런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시면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